저녁이 조금 빨리 오는 날이 있습니다. 창밖은 아직 환한데 마음은 먼저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예전보다 느려진 움직임을 느낄 때,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를 보낼 때, 통장을 정리하다가 앞으로의 시간을 가만히 계산해 볼 때 괜히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글플까? 누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텅 빈 듯 허전해집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정말 나이를 먹는 일 때문일까요? 주름이 늘어서일까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아마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앞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앞보다 뒤를 더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다르게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잦아집니다. 서글픔은 시간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날 때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이다. 젊을 때 우리는 욕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증명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힘들어도 몰랐습니다.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욕망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더 가져야 할 이유도, 더 보여야 할 이유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을 늙음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서글픈 이유는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내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일지 모릅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부탁받는 일이 줄어들고 의견을 묻는 사람도 적어질 때 존재가 옅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번도 쓸모로만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였을 때도 젊었을 때도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 날에도 우리는 그냥 존재로서 소중했습니다. 그 사실을 나이 들어서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고통이 줄어든 상태다. 젊은 날의 뜨거움이 줄어든 자리에는 평온이 들어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평온을 아직 낯설어 합니다. 늘 소음 속에 살다가 조용한 방에 들어오면 처음엔 불안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앉아 있으면 그 고요가 마음을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빼앗기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기대, 비교,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그것들이 하나둘 가벼워질 때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쉽니다. 서글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꽤 괜찮게 살아왔다. 그 한 문장이 늙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서글픈 이유는 시간이 줄어서가 아니라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갑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다시 서보십시오. 주름 대신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는 당신이 견뎌낸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라함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철학으로 천천히 정리해 드립니다. 혼자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질문들을 함께 나누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색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두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을 뿐입니다.